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노기환입니다. 뜨거웠던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투표율은 64.5%. 역대급 투표 열기를 보여줬죠.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강원도민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특히 민선 사상 최초로 진보시장이 탄생한 이곳 영동권에 표심을 두고 지역 정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반장에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김현수 대변인, 국민의힘 강대규 부대변인, 그리고 진보당 강원도당 박하은 청년위원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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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박하은 위원장은 강릉 시의원 선거에 직접 출마를 했습니다. 후보로 출마를 하셨죠. 아주 뭐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엔 어떻게 조금 잘 쉬고 계신지 먼저 좀 근황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김현수 대변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제 근황은 사실 선거 끝난 뒤에 좀 한가로울 줄 알았는데 뭐 선거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은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고 또 저희 같은 정당인들은 여전히 시민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낼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생과 정치는 계속됩니다. 네, 강대규 대변인은 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라 걱정에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 걱정에 또 쉬지를 못하고 있고 일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현수 대변인께서도 굉장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하은 청년위원장께서도 출마하시느라 많은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하루에 재판을 한 3-4개를 하고 일주일에 방송을 많이 하면 한 15개 하는 그러한 바쁜 삶을 살았는데 네. 지금 여전히 바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계속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하은 위원장은 좀 어떠세요? 저도 선거 기간 동안 많이 성원을 받았고 응원해 주신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나뵈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좀 주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많이 조언을 구하고 있고 네, 그 소중한 조언을 받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발품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분께 선거 결과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우리 박하은 위원장께서 먼저 좀 해주실까요?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동시지방 선거다 보니 내란 세력 심판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망이 표출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김현수 대변인께서 예. 뭐 저는 이번 선거는 변화하라라는 도민들의 명령이었다라고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높은 투표율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강대규 대변인께서는 네.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저는 견제와 균형, 준엄한 민심이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여당을 뽑았지만 도의원들은 과반은 국민의힘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 기초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도 기초단체장과 또 기초단체 의원들의 의석수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었고 또 비례대표는 기초단체장과 다른 정당이 당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준엄한 민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의회를 좀 빼고 도지사 교육감 18개 시장 군수만 놓고 보면 뭐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가장 큰 승리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당연히 모든 이가 함께 공감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지난 정부,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반작용의 결과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과 국힘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하고 또 탄핵 정국 또 정치적 혼란을 거치면서 이 강원도의 보수 결집력이 과거보다는
극화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도층의 일부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접경 지역과 영동 지역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이런 지역은 사실 인구 감소라든가 뭐 지역 소멸 같은 또 지역 경제 침체 이런 생활 밀착형 이슈가 정당 구도를 넘어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뭐 민주당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선택이 승리한 선거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김현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난 지방선거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네. 예.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 지난 대선 직후의 지방선거, 그러니까 결국 그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선거는 보는데 인물도 훌륭했고 구도도 1대1 구도에서 나쁘지 않았다. 근데 바람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현수 대변인께서도 그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면 그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영향이라는 게 결국 바람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강원도가 뭐 교통편이나 뭐 생활편이 수도권하고 구분이 돼가지고 바람에 대한 영향은 안 받았고 특히 태백산맥을 바람이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남부 지역하고 같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강릉 같은 경우에도 뭐 KTX도 뚫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선거가 바야흐로 수도권 강원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수도권 바람이 같이 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중에 인천, 경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잡고 가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30 여성분들의 표심이 뒤집혀서 결국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공소취소 특검법이나 뭐 스타벅스 관련 논란이나 여러 논란 속에서도 그래도 바람이 강세가 있었고 그 강세가 강원도에도 불어왔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박하은 위원장 혹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앞서 해주신 말씀하고도 같지만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기존의 국민의힘 도정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 대한 바람도 도민분들의 표심을 작동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진태 지사의 도정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이었습니다. 상위 탑3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정 평가는 김진태 그 지사가 평가가 우수했고요. 그 전에 사실 최문순 지사도 도정 평가가 우수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도정 평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정 평가로 이번 표심이 작용됐다고 저는 또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시각 네. 저마다 입장이 다르네요. 예. 도지사 선거는 잠시 후에 조금 네.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고요. 우리 박하은 위원장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20대시잖아요. 20대 여성으로 소수정당 후보로 시의원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그 거대 양당 사이에서 좀 벽 같은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고 직접 선거 뛰어보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번 시의원 선거 득표율이 4.8%였는데요. 저는 아쉬운 득표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새로운 정치, 진보 정치에 대한 강릉 시민분들이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새로운 변화를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도지사 선거를 좀 한번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이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큰 타이틀을 갖고 출마를 해서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가 상당히 조금 김진태 후보가 따라 붙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격전 끝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일단 김현수 대변인은 우상호 후보의 그 승리 요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쉽지 않은 선거였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우리 강대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바람, 정권 프리미엄이 사실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할 때는 또 인물 경쟁력도 큰 역할을 했다.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이라는 점, 그러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국비 확보라든가 어떤 대형 국책 사업 유치에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점도 강원 발전을 위해서는 이 중앙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상호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어떤 이념이라기보다는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또 산업을 일으켜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원 이런 그 메시지가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호 후보 자체가 우리 뭐 강 대변인이나 또 우리 박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좀 중도적인 이미지, 온건형 이미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상형 정치인 이미지도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권 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민심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래서 도민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말에 좀 동의하십니까? 네, 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인물이야 뭐 사선 국회의원이나 혹은 재선 국회의원하고 도지사를 했던 분이나 다들 인물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패배 요인, 김진태 캠프의 패배 요인에 대해서 선거 다 끝나고 이제 VCR 복귀하는 것처럼 네. 복귀를 해보니까 태백시장 선거에서 네. 이상호 태백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23% 승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 차이로. 근데 도지사는 김진태 지사가 우상호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1%만 이겼단 말입니다. 태백시에서요? 태백시에서. 네.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살펴봤더니 그 투표일 바로 전전날에 원주 MBC에서 나간 보도가 무엇이냐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김진태 지사가 태백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이상호 태백시장의 개소식도 갔었고 태백을 수차례 갔었는데 마치 김진태 지사가 태백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그것도 투표 당일 며칠 전에 바로 직전에 보도가 나감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타이밍이 됐거든요. 이것이 태백 민심이나 혹은 그 주변의 민심이 작용될 수가 있다. 굉장히 나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서울 MBC에서는 투표일 당일날 자막이 나가는 거에 어떻게 나가냐면 우상호 후보자는 그러니까 투표 자막이 나가면서 투표율 자막이 나가면서 우상호 후보자는 힘 있는 여당 후보 그러면서 김진태 후보자는 도종을 장악한 현직. 그러니까 장악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이 와닿는 게 비판적으로 와닿았는데 그런 자막이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투표 당일날 굉장히 황당했고요. 그 전날에는 또 서울 MBC가 뉴스데스크 그 CN 방송 사이사이에 나갔던 것이 이 대통령을 위해서 1번이라고 광고 옆에 자막이 17분간 나갔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것이 저희 캠프로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문제죠. 언론이 기울어져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 정책 승부, 정무 승부 이런 걸 봤을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근소차로 진 게 이러한 부분을 놓쳤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주로 뭐 이제 언론에 기울어진 환경 말씀하시면서 이제 MBC 보도들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영동 MBC는 아닙니다. 예. 영동 MBC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단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좀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하면 그건 아마 각 캠프마다 다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언론사를 지적을 해주셔서 언론 관계자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패배 또는 승리 양쪽에 있어서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다 자기 시선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김진태 후보 측에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패배를 한 캠프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사실 보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보다 상당히 그 근접한 차이로 좀 어떻게 보면 석패했기 때문에 또 그런 아쉬움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하은 위원장님 두 분 말씀에 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네. 한마디로 줄이면서 그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도지사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컸다. 지난 내란 사태 이후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절박함이 이번에 높은 투표율과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네. 네. 네, 진보당의 분석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시장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이 이른바 강원도의 빅3 도시를 다 석권했습니다.
예, 춘천에서는 육동환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네, 원주에서는 구자열 후보가 승리해서 다시 민주당이 시정을 가져왔죠. 그리고 강릉에서는 95년에 민선 시대 이후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영서, 영동의 어떤 그 권역별 표심 차이가 아주 뚜렷했는데 이번에는 그 장벽이 깨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강대규 대변인? 네, 제가 춘천권에서 왔으니까 네. 춘천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춘천시장님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정강렬 후보자도 훌륭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낙폭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안겨준 것은 춘천 시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춘천권이라고 한다면 철원, 화천, 양구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그 옆에 인제 고성을 붙이면 접경지예요. 우리 그 김현수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가 경기도는 다 승리했는데 강원도는 국민의힘이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 네. 연천, 포천은 강원도는 국민의힘이 진 거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이 접경지에 대해서 이념 논리, 이념 전쟁만 가지고는 선거 캠페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화천, 인제, 양구, 고성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거라 보여지고요. 이게 동서고속철도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 기차역이 하나씩 생겨요. 그럼 더 이상 이념 논리는 더더욱 안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산업 발전이나 혹은 뭐 다르한 방식으로 접경지를 좀 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철원도 승리를 했는데 겨우 이겼습니다. 뭐 우상호 후보자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런 여파가 있지만 겨우 이겼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수 대변인은 또 현직 강릉시 의원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 지역의 표심 변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영동 지역 민들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모든 분들의 아주 실용적인 시각으로의 행동 방식이 바뀐 거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정당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지역의 미래와 또 후보의 실력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강릉에서 사실 민주당 시장이 당선된 게 역사적 사건으로 사실은 봅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고 정치사에 매우 상징적인 일로 남을 겁니다. 결국은 어떤 정권 지원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발전 또 민생 또 후보의 역량과 비전 이런 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분명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우리 표심이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했다. 저희는 이렇게 과신하고 싶지는 않고요. 겸허하게 정당보다 지역 발전을 더 우선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현수 대변인이 이제 강릉시장 선거도 좀 언급해 주시고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강릉시장 선거 결과가 진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중남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배경, 강 대변인은 어떻게 이 생각하십니까? 강릉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제대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제 또래의 강릉 시민들 중에 아파트에 사신 분들께 물어보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 강 대변인 85년생입니다. 네. 85년생 3040이라 얘기하겠습니다. 나이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네. 예. 3040 놀라셨죠? 3040 세대들에게 물어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국민의힘 안 찍겠다. 얘기하는 게 아파트에 강릉 시민분들이 그 물통을 날랐던 그 심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작년에 가뭄 사태. 예, 가뭄 사태 때. 네. 그런데 이 가뭄을 예측되는 게 벌써 십수년 전부터 강릉시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동안 강릉의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18대 최욱철 무소속 후보 빼고는 다 보수 정당이 해왔는데 그동안 왜 대비를 안 했냐라는 것에 대한 울분감에 국민의힘을 안 찍겠다는 그러한 비토의 반사 이익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간 것이고요. 또 법률가의 입장에서 강릉 선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그 김중남 후보께서 보낸 435억을 확보했다. 가뭄 사태 해결을 위해서 435억을 확보했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김홍규 시장 측에서 고소를 했거든요. 예. 선거법 위반으로 72억만 확보한 거고 그 확보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이미 확보가 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실 이게 TV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희석됩니다. 근데 문자는 법률 그 판례가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싸움이 좀 남아있다. 근데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와 차치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장기간 강릉 시정을 30년 동안 잡아왔다고 한다면 지방자치 1995년도 이후에 또 정당 공천제인 2006년 이후에 잡아왔다고 한다면 가뭄 문제는 충분히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네. 시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가뭄 사태를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 얘기해 주셨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강릉시장 선거의 패배 원인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제가 그 435억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리자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어떤 수사의 영역과 디테일한 그 언어의 영역을 너무 이렇게 첨예하게 가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435억이라는 것은 영동 지역 전체 가뭄 대비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 뭐 중앙당이나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정청래 당대표께서 강릉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언론에도 영동 지역 전체 예산이라고 늘 표현이 됐었는데 그걸 표현하다 보면은 정치적 수사로 강릉, 가뭄, 예산 435억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왜 강릉 가뭄 예산이 435억이었냐, 그건 허위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다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저 객관적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자면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뭄을 대비하지 못했던 것, 또 단수 조치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시민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뭐 강릉 시민들이면 다 같이 겪었던. 근데 그 단수 조치 자체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소통 부재에 네.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더 컸던 거거든요. 저희는 뭐 시의회를 하면서 당은 다르지만 김홍규 시장님하고도 늘 함께 소통하면서 지내왔던 사람으로서 그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을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때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이 끊기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 그것에 대한 기승전결의 과정들을 미리 알려줘야 삶을 대비하고 일상을 대비할 테고 또 단수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가 돼야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불평 불만도 좀 잦아들 텐데 그러지 못했던 소통 부재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오히려 단수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 더 컸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당시에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소통에 관한 적극성을 띄었다면 시민들을 위해서도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오늘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선거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수감 중인 권성동 의원이 메시지를 냈어요.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보수 결집을 시도했는데 이 영향력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김중남 후보자와 김홍규 시장의 격차를 보니까 확실히 권성동 의원의 역할이 많은 역할을 했었다. 그동안 강릉에서. 혹은 이게 비단 권성동 의원이라고 칭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의 당협위원장,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어떠한 결집력을 하는 역할이 크다. 그 분을 구속시키니까, 그 사람을 구속시키니까 이게 차이가 커도 너무 큰 차이가 난 거거든요. 김홍규 그 후보자와 김홍규 시장과 이 김중남 당선자의 차이가.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통일교 금품수수 문제로 대한민국에 지금 2명의 정치인이 문제가 됐는데 한 명은 수사하자마자 바로 구속을 시키고 한 명은 1차 특검에서 그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까르띠에 시계가 발견되고 금품 2천만 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특검에서 시간을 끌어서 합수본에 넘기면서 공소시효를 넘겨서 결국 전재수 그 의원이 부산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를 결국 권성동 의원 개인이 보겠지만 나중에 강릉시 사회가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드는 부분입니다. 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우리 강대규 대변인 나와 계시지만 오늘은 평가를 하는 자리니까 지방선거 결과를 그래서 뭐 이런 대립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오히려.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니까요. 저라면은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자제하고 오히려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성동 의원의 옥중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국힘의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입장이었으면 저는 이 옥중 메시지를 안 내게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방선거는 지금 지역 이슈, 경제, 가뭄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들, 일자리, 산업 유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는 중에 갑자기 옥중 메시지라는 이유로 옛 정치에 대한 어떤 그 피로감이 다시 유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일부 분들에게는 힘이 됐을지 몰라도 중도층에 계신 분이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뜨거운 물이 돼버렸다.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국힘의 선거 총괄을 담당했으면 이 메시지는 이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네.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내란을 심판해야 된다. 근데 예비후보 선거운동 딱 도입하니까 3월 달부터 더불어민주당 전국의 어떤 메시지에도 내란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또 선거가 정책적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발언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네. 그 아쉬운 마음에 그냥 혼자 삔죽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설득됩니다. 진짜 네. 그 선거에서 프레임이나 용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와닿았고요. 우리 박하은 위원장은 이제 직접 선거 뛰시면서 물론 이제 본인 선거도 하셨겠지만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강릉시의 어떤 그 변화의 바람 뭐 이런 거를 조금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이런 사람 뽑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응원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릉이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네. 자, 강릉 지역 얘기해봤는데 영동권의 다른 지역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주목받은 지역이 바로 동해시장 선거인데 동해시도 강릉시와 마찬가지로 95년 민선 시대 이후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동해 양양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고 속초 태백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자, 영동권 내에서도 이렇게 좀 지역별로 엇갈린 결과가 나온 거. 예. 이유가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이번 아까도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원 도민들의 투표에 임하는 이런 태도가 정말 진화하고 있다.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이념, 정당 이런 거에 따라서 1번 다 찍어, 2번 다 찍어, 뭐 3번 다 이런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판단하신다라고 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릉이나 동해, 양양은 변화를 바라는 표심이 더 많았던 것이고 반면에 속초와 태백은 상대적으로 안정 또 연속성을 택한 말 그대로 지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 경우는 우리 국힘 후보님 지금 당선되신 분이 기존 지지층을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또 중도층 이탈도 잘 막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태백도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것보다도 익숙한 인물과 조직력 이런 걸 선호했던 민심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우리 영동권의 유권자분들은 어떤 뭐 특정 정당을 일괄적으로 막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누가 더 적합한가 이것을 냉철히 그런 기준을 삼아서 상당히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강릉보다 동해 양양 패배가 더 놀랐거든요. 저는 20살 때 입당을 해서 정당 생활 한 21년 차인데 이 정도 20살, 20년 동안 정당 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다 국민의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도층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분위기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투표함을 열고 나서 민심을 다시 들여다보면 삼선 시장의 법률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또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속초와 태백 같은 경우에는 그 태백 이상호 시장과 속초 이병선 시장이 소통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시민들하고 직접 1대1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표심에 작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또 재밌는 건 뭐 방송 초반에 강 대변인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의회랑은 또 상반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이 과반 차지했고요. 그리고 강릉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 대부분도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여소야대가 된 거죠. 자, 도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도정이나 시 군정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강 대변인부터 먼저 전망해 주실까요? 네, 그 이번 선거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정착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도 실시해서 30년 좀 넘었고요. 정당 공천제가 2006년에 시작해서 20년째 맞이하는 해인데 그전에는 그냥 줄투표였죠. 도지사, 시장, 뭐 군수, 도의원, 시의원 줄투표였는데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자가 3인 선거구에서 2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지역구를 닦으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인데 정말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의원, 시의원은 우리 동네 일꾼, 나랑 얼굴을 봐가면서 일할 사람, 그러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힌 이번 선거다. 이러한 현상은 좀 바람직하고 견제와 균형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소야대가 앞으로의 도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처음엔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잘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의회도 진화하고 있고요. 유권자들도 30여 년에 사실 91년부터라고 이제 봐야죠. 지방자치제가 이제 다시 시작된 게 3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도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방식과 선택하는 방식들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사실은 보고요. 이번 결과 같은 경우는 도민들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결과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견제와 균형을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셨다. 일은 하되 독주하지 말라. 그리고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견제도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치러졌던 지방선거와 윤석열 정부 때 치러졌던 지방선거 때 도의회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한 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고 한 번은 국힘이 다수를 차지했거든요. 네. 이번엔 국힘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도지사는 오히려 민주당이 승리하고 근데 그 다수도 압도적인 다수가 아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균형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점은 민주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유권자의 신뢰를 더 받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도의회, 도정도 마찬가지고 시정, 군정과 시의회, 군의회들도 서로 협치해서 잘 할 거냐 아니면 다투면서 갈 거냐 당사자들의 결심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군. 네. 우리 박하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또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과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진 도민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서 더 다양한 도민분들의 의견,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의 의견이 도의회와 도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예시를 들어주신 윤민석 의원님과 같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일꾼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경우에도 3인 선거구가 아니었다면 윤민석 의원님이 처음에 당선되실 수 있었을지 또 저희 진보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를 받았으나 낙선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되신 분도 있죠. 유감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도민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까는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 진보당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일시적 변화일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근본적으로 조금 바뀌는 그 시작점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네,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구조적 지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 하나로 뭐 강원도가 이제 민주당 지역이 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더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강원이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의 고정 지지 기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심이 움직이는 경합지가 됐다. 바로 이 점을 보여준 선거라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서로 이제 앞으로 강원 도민으로서 또 강원의 유권자로서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는 약간 동의를 안 하는데 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하면 저는 강원도가 보수 정치 지형이라는 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아요. 강원도의 도지사 선거판을 보자 보면 제가 오른쪽에 보수고 왼쪽에 진보를 뽑겠습니다. 김진태가 됐죠. 최문수 3선이 됐습니다. 이광재 1선이 됐어요. 그때 김진선 3선이 됐습니다. 그 최각규 후보자를 보수 진보도 어디로 치면 애매하긴 한데 그 민선 1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박영록이라고 그 11대 도지사가 또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는 원래 그 반반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양상이 좀 있었고요. 총선 같은 경우에도 18대 총선은 영동 지방이 다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이 다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그 시장 운수는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지형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 전국적으로 다소 진보화된 현상이에요. 386이 486 되고 486이 586 된 그런 현상입니다. 기존에 2030이었던 진보층이 지금 4050이 됐죠. 그 4050이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또 보수층이라고 하는 6070 분들은 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또 2030이 보수층이 됐다고 하는데 인구수가 또 적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러한 인구수가 많은 4050이 다시 5060이 되면서 인구수가 많은 이러한 정치 지형이 진보층에 유리하게 갈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 정당이 기득권이 아니다. 이제는 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진보당으로서 아직 진보 도지사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 점을 동의합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강원도의 정치 지형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박하웅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또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또 도민의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정치 세력이 나에게 좀 희망을 준다 할 때 그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특정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정확한 심판을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진보당도 그에 발맞추어 효능감 있는 진보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강원도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선관위의 그 부실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씩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이건 뭐 정당의 시각을 떠나서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 똑같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꽃 하면 선거. 그래서 그 선거를 정권과 권력과 독립된 기관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온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운영하게 해온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러낸 이 취약점은 온 국민의 그런 열망을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정조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처음 존립 근거와 존립 목적부터 다시 한번 짚고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하웅 위원장님 말씀 들을까요? 동감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번 선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인사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지, 진짜 민주주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선관위의 오래된 관행이라던가 오래된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짚고 모두 고쳐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강 대변인 말씀 네, 듣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누구도 못한 노장청 통합,
또 보수 진보 통합, 남녀노소 통합을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치색을 싹 떼고 뭐 부정선거니 부실선거니 재선거니 어쨌든 선관위의 개혁을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검찰 개혁을 했던 수준으로 검찰 해체를 했던 수준으로 그러한 각오로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말을 했던 사전투표는 없애고 차라리 본투표를 이틀을 하자. 그리고 투표함 같은 경우에도 왜 투표함을 굳이 개표소로 옮겨가지고 한꺼번에 여냐. 투표함을 그 투표소에서 바로 열어서 집계만 해가지고 보내자. 이 정도 수준의 투표 제도 개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또 공사할 때 부실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다시 짓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이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하시는 거 있으면 뭐 메시지라든가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미 다 출마의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후보로 뛰는 것의 가장 장점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불편하게 느끼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솔직하게 털어놓으십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면서 많이 위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위로가 되는 정치뿐만 아니라 정말 힘이 되는 정치로 주민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민과 함께 뛰어 상상을 넘는 정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대변인 말씀 들을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선거였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도민들의 선택은 위대했다. 도민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동 지역의 수검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나 혹은 동서 고속화 철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더 이상 농수산물 1차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계속 챙기겠습니다. 제가 방송 내내 견제와 균형만 얘기했는데 결국 중요한 게 협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축하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치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면서 강원도에는 여야가 없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손을 맞잡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수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강원도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꼭 한번 이런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 민생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어느 당을 지지했든 이제는 함께 지역 발전 또 우리 삶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걸어가기 위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손잡고 협치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우상호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정치적 기반이 강릉이다 보니 우리 강릉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고요. 자,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이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변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앞으로의 협치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 전에 모든 후보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민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일만을 생각하고 또 그걸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값진 도전을 보여준 청년 정치인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자,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times there's things a man cannot know.